연기치 효과 오래 못 간다 해서 연내 집값 제급 등 우려. 이게 제가 뭐 맨날 하는 얘기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또 기사가 돼서 거래 절벽수 상승세가 여전하고. 근데 지금 뭐 보면은 숨고르기 해서 지금 뭐 그런 측면인데 지금 그래도 뭐 계속 이제 그 고가 아파트들은 꾸준히 거래가 되면서 이제 계속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뭐 이게 뭐 중하급지까지 내려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재급등할 우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이제 공급 대책이나 이런 거를 이제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이제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흘러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마땅히 최근에 이제 그거 나왔잖아요. 그거. 공급대책이라고 해서 뭐 그 유유부지 원래 다 예상했던 거잖아요. 유유부지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문화센터 뭐 이런 데 짓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크게 공급대책이 나온 건 아니고 그게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뭐 크게 안 되는 거고 유유부지 해봤자 이제 많지는 않으니까 그게 뭐 크게 뭐 영향을 끼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근데 제가 마땅히 계속 말씀드린 게 마땅한 공급대책이 없을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9월 달에는 아마 금리 인하가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 금통위에서 이번에 좀 금리가 인하나 뭐 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뭐 0.25라도 낮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꼭 이번 달이 아니더라도 9월에 미국이 금리 인하면 우리나라도 따라 내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또 이제 집값에 또 집값 상승에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다 전반적으로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다가 또 전세도 많이 오르지만 또 월세화가 되고 있다. 그죠? 네, 월세화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이런 것도 뭐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지금 정책만 내도 공급 감소를 해서 패닉바잉이 일어나고 뒷북 공급해서 집값만 흔들었다 이런 얘기인 거고 사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그 20년간 48번의 대책을 냈지만 집값만 올랐다 이런 얘기고 집값이 최근에 오른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최근에 그 임장을 그 장인우타운 좀 갔다 왔거든요. 왜요? 근데 장인우타운 그냥 뭐 임장 뭐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나가지고 장인우타운 갔다 왔는데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근데 뭐 아직도 약간 그래도 다 완성은 안 됐고, 근데 장인 누타운이 이제 누타운 치고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장인 누타운 이런 누타운이 사실은 2004년도, 5년도, 4년도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 이제 입주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22년이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긴 거예요. 공급이라는 게 사실은. 근데 그 와중에도 우여곡절이 있었던 게 그 뉴타운에서 빨리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거를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 올스톱한 것도 있고 또 이제 해제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해제한 지역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다 막힌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뉴타운은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게 이명박 대통령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명박 대통령이 정책적으로는 되게 좋은 거 많이 했어요, 진짜로. 왜냐면은 그 우리 그 청계천도 가보면 엄청 좋잖아요. 청계천도 잘 해놨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다음에 버스 전용 차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다 이용하고 있잖아요. 환승. 네, 환승하고 그다음에 뉴타운 정책도 서울시장 때 한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제가 그 생각을 해보면은 뉴타운 그게 그 장인 뉴타운도 뉴타운 구역이 있고 그 밖에 애들 있지 않습니까?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 아파트 공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그 아파트만큼 인프라나 이런 게 잘 되는 게 없고 이 아파트를 또 다른 나라의 그 몽골이나 이런 데 수출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좋잖아 이게 아파트 문화가. 그러니까 아파트 문화가 왜 나쁜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깨끗하고 앞에 1층에 공원이고 다 차 지하로 들어가고 편리하고 비 안 맞고 힘 내려갖고 엘리베이터 타고. 그럼요. 예. 얼마나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에 그 딱 맞는 이 아파트 문화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리고 그 은평 뉴타운도 가보면 그 은평 뉴타운 안과 밖이 또 완전히 또 다르거든. 그러니까 뉴타운 아니냐 바뀌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뉴타운 되기 전과 후가 이게 바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 경계로 극명하게. 근데 딱 봐도 뉴타운이 훨씬 좋거든요. 훨씬. 그러면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뉴타운이나 뉴타운은 이제 재개발과 달라서 좀 더 구역을 확장해서 그 편의시설을 더 크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좋잖아요. 또 이제 지금 흑성 뉴타운도 이제 다 완공이 될 거고 노량진 뉴타운도 될 거고 영등포 뉴타운도 영등포 뉴타운도 가보시면 좋단 말이에요, 다. 근데 이거를 빨리 활성화시키면 물론 이제 부작용도 있었죠. 뭐 세입자들이 뭐 나가네 못 나가네 뭐 이런 것도 해서 뭐 집값을 붙이네 뭐. 네, 근데 있었는데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주를 해서 동네도 또 좋아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야지 강남 집값만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서울의 뉴타운처럼 좋은 데를 많이 만들고 학군도 좋아지고 편의시설도 좋아지고 상호시설도 좋아지고 하면은 굳이 사람들이 강남에 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또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박원순 시장이 막다 보니까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뉴타운도 되게 저는 잘한 정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빌라들 막 진짜 재개발 빌라 이런 데 보면은 막 범죄도 많이 늘어나고. 근데 오히려 그 미국에서도 한번 이렇게 했는데 이런 깨끗한 데서는 오히려 범죄율이 낮아져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도 오히려 그 국가 경쟁력에서 훨씬 좋고. 그다음에 그 달동네 같은 데 가는 것보다 옥수동 재개발 옛날에 달동네였잖아요. 그 서울에다 찍은 데 그 옥수동이에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외국인들한테도 부끄럽지도 않고. 또 우리나라 지금 데모논터스 때문에 우리나라 엄청 올 거예요, 외국인들이. 지금 실제로 오고 있고. 근데 이상한 막 안 좋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다는 깨끗한 환경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걸 왜 막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공급을 하려면 이런 걸 재개발 뉴타운이나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지금 강남에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옛날 아파트들 보면은 그치 잠시주공 5단지라든가 음마아파트들 잠실 장미라든가 보시면은 이게 2025년 맞나 이런 생각 들어요 진짜. 복도식이죠? 네, 복도식이는 것도 하고. 음마 상가 같은 데 보면은 진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저 그래서 안 가요 진짜. 음마 상가 저 안 가요. 무너질까 봐. 혹시라도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진짜 그런 환경에 있는데 그런 거를 왜 아직도 하고 있고. 근데 그거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라든가 그런 걸 폐지하고 이렇게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다 오히려 강화하려고 하는 조짐들이 있잖아요. 지금 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하는 사람들이 이게 또 속도가 붙겠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역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급 감소 편입방에서 뒷북 공급이라서 결국은 집값만 흔들었다. 그래서 대책을 내야 되는데 지금 요번에 잼버리 했었던 분 아니에요, 잼버리? 아, 그렇습니까? 네, 잼버리 했던 분이 하더라고요. 잼버리 망했잖아요, 예전에.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국토부 장관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노총 출신이고. 네, 위원장.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 장관도 저게 정교조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뭔 대책이 나오겠냐고. 답답합니다. 조국은 튀어나왔고. 조국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지지율이, 정책이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또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국도 사면하고 또 윤미향도 사면하고 지금. 어쨌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저는 기대하지 마셔라. 어차피 지금 뭐 공급 대책이 나올 거라고 기대도 안 하지만 공급 대책은 없을 거다. 네. 공급 부족에 대한 인식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은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좀 나눠서 봐야 되긴 하겠죠. 네, 재개발 네. 따로, 재건축 따로 봐야 돼요.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게 신축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축. 왜냐하면 변수가 좀 많이 커졌어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좀 이제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국토부에서 좀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경우에는 안 풀릴 것 같아요. 안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스탠스가 바뀌었잖아요. 재건축 하시는 게 맞겠다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신축 위주가 조금 더 나으실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또 재건축이 또 많이 오른 부분도 있잖아요. 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입지 좋은 데는 괜찮죠. 어차피 장기로 가는 거니까. 입지 좋은 뭐 강남권이나 뭐 이런 데는 어차피 장기로 가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런 데는 또 하실 여력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재건축은 좀 변수가 좀 커지지 않았나.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재개발도 정부에서 막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밀려고 하지는 만약에 그러면은 정말 다행이지만 그럴 것 같진 않다. 관심도 사실 많이 없을 뿐더러. 최근에 요번에 또 사람들이 또 이제 좀 뒤통수 맞은 게 뭐였냐면 그거잖아요. 그 주식에 이제 몰빵 이제 몰아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상법 개정안 주식 양도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겠다고 하니까 대주주. 대주주 기준을 낮추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뭐 진손준 의원이 이제 진두지휘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쪽 블로그 가서도 엄청 썼더만. 그래서 근데 그런데도 고집을 안 버리더라고 거기는. 진짜 주식 투자도 안 해본. 주식 투자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이 강한데 남의 말을 안 들어. 남의 말 안 듣잖아. 신념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이 윗대 가리면 진짜 골치 아픈 거야. 진짜. 가로 열고 사모펀드는 제외야. 이상해. 아무튼 이상해. 아 진짜. 네. 얘네들이 근데 어쨌든 그거는 지금 다시 뭐 50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어요. 하도 이제 반발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목소리 계속 내야 돼요, 여러분. 목소리 내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그래도 일반 개미들도 많이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제 많이 모르는 부분도 있고 이제 잘 모르고 이게 막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안 하니까 부동산은 그나마. 근데 주식은 다 하잖아요, 조금씩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 치니까 이제 그나마 조금 이제 듣는 척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조금 변수가 생겼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자꾸 그럴까봐 걱정이 어떤 돼서 거요? 내년에 지방선거나 보궐선거, 국회의원 네. 보궐선거 나온다고 네네. 하는데 조국 씨가 네. 서울시장? 오세훈 대 조국. 그렇게 얘기돼요. 서울시장. 서울시장 나올 수 있을 거야. 아마 오세훈. 부산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시장 나오겠죠. 서울로 하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조국 만약 서울시장 되면은 아마 서울에 아마 그거 세울 거예요. 반일 동상. 반일 동상. 원래 그 조국이 반일해서 축창 들자고 막 페이스북에 썼었잖아요. 몰라요? 반일. 그때 문재인 정권 때 조국이 있어요. 다 찾아보시면. 반일 하잖아요, 반일.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광주에 그 있잖아요. 정유성 네. 흉상. 네. 그거 다시 세운다고. 그거 그거 흉상은 안 하는 걸로 했는데, 정유성 아시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정유성. 예. 정유성 흉상 지금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광주. 근데 제가,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꾸. 부동산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광주가 나는 우리나라 미래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광주가. 갑자기 또 광주가 우리나라의 미래다. 광주가 이대로 가면은 광주가 우리나라의 미래다. 예. 광주 가면은 뭐, 쇼핑몰도 제대로 없잖아요. 예. 광주는 오랫동안 민주당 집권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광주가 더 이제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도 갈 필요도 없어. 그냥 광주 보면 돼, 일단은. 일단 좀. 광주가 우리나라 미래. 그럼 될 거. 왜냐면 광주는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집권했고, 계속 정책 냈잖아요. 다 지지하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광주가 되게 잘 사는 동네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잘 살고, 근데 그 재정 자립도가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광주가. 그렇잖아요. 다 이제 하고. 그럼 엄청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도 모델이 될 수 있지만 광주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도 좀 하고 싶다는 얘기죠. 정유성 공원 흉상도 하고. 흉상 세우고. 그렇죠. 조국이 만약에 서울시장 되면은 아마 반일 관련된 거를 엄청 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옛날에 베네수엘라 가면은 막 이렇게 광고 전단 벽화. 벽고 뭐 하듯이 벽화 같은 거 이제 해서 막 사회주의 사상 이제 주입하려고 이제 서울 곳곳에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난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충분히. 생각만 해도 끔찍해. 이제 여러분 월세 올라갈 거 생각해야 돼요. 월세. 내수 활성화. 월세. 왜냐면 저도 지금 내년에 이제 만기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월세가 무려 그 얼마 60%가 올랐어요. 60%. 어딘데요, 지금? 지방이에요. 지방인데요? 예, 지방인데. 워낙 좀 싼 게 들어간 것도 있는데 거의 한 절반 50% 올랐어요. 50%가. 50, 60% 올랐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뭐 50만 원이면 75만 원. 그렇지. 그렇죠. 이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25만 원 받았지만 매달 내는 월세가 70만 원 된다고요. 다 예상했던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예상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세금 올라가면 망할 것 같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그러니까 과도하게 이제 레버리지 일으킨 사람들하고 종부세 올라가면, 그러니까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집 한 채면 내가 이제 뭐 종부세로 막 5천 내다 이제 1억 낸다. 그러면 아니 집 한 채 있으니까 부담되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여러 군데 뭐 월세 받고 있는 사람들은 종부세 그렇게 하면 해도 이게 정가가 된다니까, 정가가. 월세가 그만큼 다 올라요. 그래서 당장은 이제 그 부자들도 힘들죠. 단기는 힘들죠. 왜냐면은.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밑에 이제 세입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구조고, 부자랑 이 세입자들은 체급이 다르잖아요, 진짜. 네. 이분들은, 세입자분들은 한 달에 25만 원, 30만 원도 정말 부담이 많이 되는 분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은 지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절대, 물론 제 이익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는 진짜 세입자분들이 더 큰 피해가 입는 게 불을 보듯 뻔하니까 그런 부분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를 이제 자꾸 오해하거나 왜곡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근데 공감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최근에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게 계속 말을 해야겠어, 나도. 그러니까 20년간 하락론을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나도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야, 이제. 세뇌되도록. 30년간 그렇지. 분양원가 공개하라는 것처럼. 그렇지. 한 번에 안 되고 정책적으로 규제를 풀고 양도세를 완화하고 취득세를 완화하고 그래야지 똘똘한 채로 안 간다. 이 얘기를, 내 주장을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그냥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죽을 때까지 그냥. 아니,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내 신념이잖아, 이것도. 네. 내 신념. 근데 나의 이 신념은 난 진짜 맞다고 생각하거든.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구나, 이게. 그래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집당지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당지선. 진짜 여러분들 누구 말이 맞나요? 제 말이 맞나요? 그분들이 맞나요? 20년간 봐왔잖아요. 저는 그 부동산이 오른다기보다는 돈 가치가 하락한다고 17살 때 깨달았다고요,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그때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목동 아파트 같은
그렇게 오를 만한 아파트를 사면 된다고 고등학교 때 얘기를 했다고요. 설파를 했다고. 그러니까 돈을 자산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지. 부자가 되려면. 고등학교 때 그 얘기를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했다고. 듣는 친구 아무도 없더만. 듣는 친구 아무도 없어도 그냥 나는 그냥 묵묵히 한 거야 그거를. 그 깨달음을. 여러분 이거 독후감 쓰셨습니까? 독후감 쓰면 돈 준답니다. 네. 돈 준다니까 또 이거 또 가서 돈 타먹으려고 또 그러니까. 독후감 쓰는 인간들도 있더만요. 나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 진짜. 한번 좀 읽어주세요. 이걸 읽으라고요? 네네. 토할 것 같은데요? 마트에서 달걀 19 한 판을 샀다. 평소엔 손이 안 가던 가격인데 오늘은 당당히 집었다. 온 가족이 하나씩 계란 후라이를 먹었다. 노른자를 터뜨리며 아내가 말했다. 이건 진짜 잔칫날이네. 애가 조용히 물었다. 이거 생일이야? 오늘의 노른자는 그냥 노른자가 아니었다. 정부가 배급한 영양소였고 내 존재가 인정받는 느낌이다. 야 진짜 글 잘 쓴다. 그래 이 정도면 점점점. 오늘부터 우리 가족은 정부를 존경하기로 했다. 진심으로. 여기 댓글이 있네요. 북한인가요 지금? 우미나 준공하느라고. 와 진짜 다 끝에 보면 이게 약간 이게 이 지령으로 돌린 것 같기도 하고요. 고마운 건 영화보다 이 기회를 만든 정부였음.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다 끝나고. 북한 창의한 거랑 뭐가 다냐고요 지금. 이런 기회 만들어준 정부 솔직히 좀 감동이었음.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 진짜. 이게 이렇게 해서 또 요거를 또 뽑아서 또 상품권 뿌린다면서 또. 세금 또 뿌리고. 또 뿌려. 이거 문학재 한다고 돈 뿌리고 그러니까. 홍보한다고 돈 뿌리고 또 상금 준다고 돈 뿌리고. 그 최근에 그 보니까 김구랑 그 안중구에서 막 그 AI를 해서 하더라고요. 네. 왜 이승만 대통령은 왜 안 해? 음악 막 그 깔고. 그러니까. 음악. 아 솔직히 김구보다 난 이승만 대통령이 더 대단하신 것 같은데 왜 그거를 완전히 다 축소시키고 그죠? 완전 김구만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의 민주화를 심은 게 자유민주주의 심은 게 이승만 대통령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는 이승만은 진짜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운영 체제를 만든. 운영 시스템 만든 김구가 뭐 한 게 뭐가 있어 나는 모르겠어. 김구 청년일 때 그 여인숙에서 맞아 그런 것도 있고 일본인 맞아 때려 죽인 것도 있고 때려 죽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무슨 구구라고 아니 팩트체크 한번 팩트 있어 진짜. 때렸습니다. 그 일본 순사로 오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군 장교로 오해해서 그러니까 죄 없는 그 민간인을 그러니까 교육이고 이거 다 이상해. 이승만 대통령 왜 안 해? 그거 왜 안 해줘? 너무 웃기잖아 이게. 너무 편협적인 거 아닌가? 리박스쿨 난리치고 친애는 더 하면서 어이가 없어. 운영 체제를 만든 분이라고. 그러니까 빌 시스템 게이츠 같은. 그럼 진짜로 그 당시에 보스였던 그 당시에. 대한민국을 그렇지. 윈도우로 만들었다니까 그렇지. 왜 그걸 모르냐고. 맞아요. 왜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맞아. 답답해 진짜. 맞아. 그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 공과 가가 있는데 공이 훨씬 크다고. 진짜. 윈도우 처음 만들다 보면 버그가 원래 그럼. 생기잖아요. 원래 그럼, 바이러스도 그럼. 먹을 수도 있고 버그도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걸 잡아 나가는 거지. 그렇죠.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최근에 오셨던 상담하셨던 분이 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옆집 그러니까 주변에 그 동네에서 자주 오신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자영업을 하셔가지고 네, 이제 3억으로. 네네네 자영업인데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오면은 맨날 이제 그 집값 떨어지니까 그래서 나보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아니 그렇진 않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예전에 그 한국주택신문사에서 이제 한번 뵌 적이 있고 근데 사적으로 보면은 엄청 되게 겸손하시고 되게 좋으세요 진짜로 되게 따뜻하시고 근데 이제 님이 진짜로 20년 동안 하락을 주장하셨던 분이에요. 맞습니다. 20년간. 네. 자기 딸한테도 집 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딸도 어리둥절해가지고. 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막 의견 충돌이 나고 막 자기 딸도 못 사게 한다고. 그 진심인 거예요. 진심이네. 네. 네. 근데 그거를 진짜 20년간 꾸준하게.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잘못된 신념이 이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20년간 집값이 안 떨어지고 오히려 20년간 집값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무서운 거다. 무서운 거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좀 너무 귀 기울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왜냐면 20년간 그렇게 주장하시면. 그리고 정말 대단한 게 그 선대인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안 나오잖아요. 하도 욕을 먹어서 그런지. 갈아탔죠. 주식으로 갈아타고 했잖아요. 근데 님은 꾸준히 20년간 그냥 꾸준히 중간에 뭐 욕을 먹으실 수도 있고 했는데 그냥 꾸준히 한결같잖아요. 이제 그런 한결같으면 좀 되게 대단하신 것 같다. 그런 한결같은 리스펙 하신다.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 한결같은. 근데 그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좀 주변 사람들은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주변 사람들은 만약에 그 우리 부모님이고 하면은 진짜 힘들 수도 있겠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논리에는 전혀 제가 동의할 수 없지만 사석에서는 되게 재밌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렇죠. SH 사장님이나 SH 사장님도 그렇다면서요, 실제로. 빵빵 터집니다, 네. 진짜. 그러니까 그게 자파들이 사석에서는 되게 좋아. 진짜 재밌어요. 재밌고 되게 인간적이잖아요. 네. 또 우파들도 그렇지만 자파들 되게 인간적인 면이 제가 알아요. 그런 거를 되게 인간적이고 정도 있고. 근데 이게 사고 방식은 완전 자파스러우니까 이게 좀 현실과는 괴리감이 안 맞고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정책을 만드니까 이제 이상하게 꼬여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그런 게 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또 저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자파 그 형들 되게 좋았어요. 진짜. 술도 잘 사주고. 근데 이제 술 먹이면서 이제 미군 욕하고 북한 찬양하고 이런 게 문제였지. 그러면서 꼭 양담배 피고 말보로 피거든요. 아, 그러니까. 근데 되게 사석에서는 엄청 좋은 형들이었어. 진짜 좋은 형들, 형 누나들이었고 잘 챙겨주고 밥도 잘 사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은동 사장님도 부동산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저하고 유튜브나 이제 탕후루나 먹고 요아정 가서 요거트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하면서 그치. 이제 근데 또 이제 가게 가가지고 이거 원가 공개하라고 하겠지. 이거 탕후루 원가 얼마냐고 다 공개하라고. 탕후루 상한제 해야 된다고. 뭐 그러시겠죠? 어쨌든 되게 사석에서는 되게 재밌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진짜. 유쾌하십니다. 규제 지역이 여러분 그 강남 상고랑 용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미 여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고 이미 6억 대출이 걸려 있어요. 근데 이거를 LTV 추가 강화를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게, 그러니까 LTV 추가 강화를 하는 게 이게 지금 그 50에서 40% 낮춘다는 얘기거든요. 아, 10%. 10% 낮춘다는 얘기고, 비조정 같은 경우 원래 70%인데 그거는 뭐 하는 건데 조정전. 그러니까 근데 강남 상고는 어차피 50%인데 어차피 6억 대출이 막혀 있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 말은.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덩어리 6억 자체가 대출인데. 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비조정저가 서울에 만약에 6억짜리 아파트면 약간 이제 LTV가 3억까지였는데 2억 4천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 거에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차피 강남은 다 20억이 넘어가는데 그렇잖아요. 뭐 50%에서 10억이고, 근데 어차피 그게 아니라 6억인데 뭔 의미가 있냐. 근데 그러니까 이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다. 열린 그게 이걸 뭐하러 낮춰요 지금? 쓸데없이. 그걸 좀 재미를 봤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어떤 거요? 627 6억 초과 대출 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실효성이 없는 게, 이게 어차피 6억인데 50에서 40% 낮춘들 그렇잖아요. 대출과 관련된 재미를 좀 봤다라고 생각해서 네. 계속 또 지금 대출 쪽으로 또 그렇죠. 이거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거는 어차피 지금 막혀 있는데 쓸데없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볼 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서로 이게 그 부서 간에 협의나 교류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국토부는 여기, 기획재정부는 여기, 따로따로 다 각자.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거야, 통합이. 그러니까 통합적인 컨트롤을 해서 한 명이 누가 지시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라. 나 같으면 한 명이 컨트롤 타워 총대 메고 다 하는 거야, 다. 모든 부서에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근데 그게 안 되고 이제 뭐 다 따로따로다 보니까 그냥 따로 국밥 되는 거예요. 따로 국밥.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크게 뭐.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계속 발표하겠지, 이제 규제 관련해서. 근데 만약에 규제 지역이 이게 이렇게 되고 규제 지역이 넓어지면 그땐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규제 지역이 이제 전 서울 지역이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규제 지역을 넓히려고 지금 수수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규제 지역을. 노도강 금강구는 오른 것도 없는데요? 뭐 그래도 뭐 이제 수술려고 좀 오르면 이제 바로, 그러면 이제 그런 데는 노도관 같은 경우에도 6억대 이런 아파트 있으니까 50이면 3억까지 됐었는데 40%만 나오는 거겠죠. 그럼 이제 40%면 2억 4천. 그럼 이거는 이제 꼭 규제 지역, 그러니까 강남 3구를 겨냥한 건 아니고 아마 이제 서울 이제 전 지역을 형이고, 노도강이나 금강구처럼 약간 중저가 아파트를 겨냥해서 미리 이제 이거를 발표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중저가만 죽고 규제 지역은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더 이제 또 벌어지는 거죠. 어차피 그러니까 규제 지역은 어차피 이거랑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정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점점 꼬인다. 점점 꼬여. 실타래처럼. 실타래가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정책은 간결해야 된다고, 단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법도 단순하잖아요. 그냥 한 줄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유도리 있게 이제 법관들이 판단을 하는 거지, 법이라는 게 막 요건 요렇게 막 세세하게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게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핀셋 정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개인마다 다 달라야지.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죠. 정책이. 그렇죠. 그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맨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핀셋 정책이 어딨냐고.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지. 그럼. 그죠? 그러니까 정책을 하나로 이제 하고. 양도세도 그렇고 취득세도 그렇죠. 그렇고 다 연결돼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게 문제다. 전부터 다 얘기했던 게 이제 기사가 다 되는 거예요. 건축비 얘기. 건축비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제 평당 2천 됐다는 얘기, 전국이. 그러니까 이제 거제도 이런 데도 분양가 33평이 2천이면 얼마냐면 6억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제가
5억대, 4억대 아파트는 싸다. 왜? 건축비가 오르니까. 거기 플러스 지금 여기에 태양광 설치해야 돼요. 태양광. 그렇잖아요. 그 의무잖아요, 이제 태양광. 네. 태양광 설치해야 되고. 근데 태양광이 그게 불이 잘 난다며. 불도. 태양광에서. 그 다음에 그게 다 중국산이에요, 중국산. 태양광 설치해서. 그게 그 다음에 이 태양광이 정말 얼마나 전력이 있으며, 그 다음에 그 태양광이 또 그 청소하기가 또 만만치 않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포스코 ENC 있잖아요. 네. 포스코 ENC. 네. 지금 다 멈춘 거 알죠? 네. 지금. 그러면 거기에 하청 기업들이며, 직원들이며, 다 손가락빠게 생겼잖아요, 지금. 손가락빠게. 서희건설도 지금 다 해서 건설. 그럼 공급하겠냐고요? 안 하지. 사업 접지. 그 다음에 이게 물론 이제 사망사고는 이제 있으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살다 어쩔 수 없는, 교통사고도 안 날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고니까. 불의 사고니까. 그러면 나는 진짜 궁금한 게 대통령 비서실에서 누가 사고로 죽으면 대통령 감옥 가야 되나? 그렇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에서 만약에 산재로 뭐니 하면은 그 누가 책임질 거지?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똑같은 논리 아닌가요? 똑같은 논리? 그 얘기잖아요, 지금. 뭐, 충분히 합당한 얘기잖아요. 공무원이 죽으면, 그것도 본인이 부서를 책임져야 없애야 되나? 부서를 아예 뺏어야 되나?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2025년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현실이. 실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다 예상을 또 했었고. 네.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난무할 거다.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입법, 행정, 사법부까지 장악하면은 진짜 큰일 난다. 지금 제 말이 허투루 들리는 게 아니라 다 지금 조금씩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조금씩 되고 있잖아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본 게 문재인 때 태양광 엄청 띄웠잖아요. 원전 폐기하고 지금 원전,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원전 다시 했잖아요. 지금 원전 수요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왜 어마어마하냐면 지금 AI 있지 않습니까? AI가 전기를 엄청나게 소모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엄청 먹어요, 전기. 근데 이거를 일반 풍력이나 화력이나 조력발전소로 이게 되겠냐고. 되겠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도 지금 원전주가 오르는 게 한국전력이나 그전 두산 에너빌리티나 두산이나 이런 게 많이 오른 게 100% 이상 오른 게 원전에 이제 수혜를 입을 기업들이 이제 많아지고 해외에서도 이제 인정을 하니까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수출도 했었고 하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최고니까 이제 올라간 건데 그거를 다 폐기해버리고 문재인 때 뭐 했어요?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하고 풍력으로 AI 그거 할 수 있나? 그럼 돌 수 있냐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또 태양광.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태양광 해서. 그 태양광 팬을 다 산림 다 훼손화시키고 산림. 그게 환경론자들 뭐 하지? 들어둬야지 또. 가서. 안 하잖아. 안 해. 입도 뻥끗하네. 얘 안 하잖아요, 지금. 태양광. 태양광. 산림 다 훼손해도. 터널 하나만 뚫어도 그 난리를 치면서. 그러니까. 청설문지 뭐시긴지 죽는다고 막. 그러니까. 난리를 죽여놓고 태양광 산 밀어버린다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네. 미쳐버렸다니까. 홍수 나면 다 난리 난 거고. 근데 어쨌든 아파트 분양가 오른다. 거기다 태양광 팬 그거 한다. 설치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면 분양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그 이제 분양가가 34평에 이제 최소 어디든 6억이 넘을 거다. 6, 7억이 된다. 6, 7억. 그러면 수도권에 6억 안 넘는 애들이 싼 거예요, 지금. 있으면 싸다고요. 장기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전 싸다고요. 그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거잖아요. 법 적용 전에 그쵸. 해서 했던 거는. 그런 거 그런 게 기회라는 거야, 기회. 어차피 이제 공부를 못 하니까. 2000이잖아요, 지금. 맞잖아요. 중장기적으로. 그 장특공이 우리가 80% 10년 거주 10년 보유하면 장특공 80% 되니까 이제 10억 초과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세금 혜택이 이제 크니까 이제 똘똘한 채로 가는 구조이긴 해요. 똘똘한 채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몇 번 했더니 이제 하락문자들이 이걸 하고 기사 이제 시키는 거예요. 문제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아마 이거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가주택에 대한 장특공. 그렇죠. 고가주택 장특공. 축소하든지. 그러니까 이제 군불 피우는 것 같아요. 군불. 또 하락문자들이 이제 없애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없애잖아요. 그러면 어떤 또 문제가 발생하냐면 안 팔아요. 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미국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최종의 집을 팔았을 때 세금을 내는 거지 갈아탈 때는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에 사서 20억에 내가 물건을 사면은 그만큼 이연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맞지. 근데 우리나라는 양도세를 워낙 많이 뜯기니까 내가 이 집을 팔면은 더 좋은 데를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서울의 마포에서 팔고 강남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양도세 때문에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급지로 갈 때 점점 힘들어지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그나마 1주택자는 장특공이 있으니 세금이 효과가 좀 적다 보니까 좀 상급지로 갈아탈 때 조금 더 좀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이거를 지금 똘똘한 채가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내 취지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자꾸 왜곡이 되는 거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이게 더 안 좋아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장특공이 그런 취지, 장특공이 또 단체로 이제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차라리 이제 이거를 없애버리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군부를 이제 띄우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팔겠냐고요. 안 팔지. 딱 안착하면 절대 안 팔 것 안 같아요. 팔아. 이거 풀릴 때까지. 안 팔아. 절대 안 팔아. 그러면 여기 안 파는 집들은 이제 고가 주택들, 그 다음에 강남 주택들, 용산. 상대적으로 그 이 지역에서 좋은 거. 그렇죠. 그러면은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더 벌어지는 거라고요. 아니 이제 살 게 없는 거예요. 살 게 없지. 위로 못 사. 갈 매물이 안 나오는 거죠. 절대 안 나오는 거죠. 안 공급은 나오는 없고. 거죠. 네. 새 아파트 공급은 없고. 그럼 이제 200억, 300억 안 파는 거예요, 진짜. 안 파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소탐대실이에요. 그렇죠. 이거 세금을 네. 좀 더 뜯어내려다가. 근데 어설픈 전문가들이 최모모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잘못됐다고. 근데 그 댓글들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빨리 이런 걸 공론화 시켜야 된다고. 공론화 시켜야 된다고, 빨리. 그래서 실거주인데 1주택자인데 1주택자 이제 건들 거야. 건들 수도 있어요, 이제. 비과세도 이제 축소하거나 없앨 수도 있는 거고. 실제 비과세도 예전에 지금 3년이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2년이었고 그 전에 1년이었어요. 1년 안에 팔아야 되고 6개월 이내 전입해야 되고 그런 조건. 그게 사실 맞냐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양도세를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하는 얘네들은 거꾸로 장특공을 없애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건 맞아. 똘똘한 채를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취득세 완화라든가 양도세 중과를 풀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 얘네들은 장특공을 없애서 강화해야 더 강화해야 된다. 양도세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 왜 100% 하지 그러면 양도세 100%. 그러니까 그냥 다 환수해. 다 환수하는 거예요, 그냥. 삭제. 삭제. 양도차익 삭제. 그러면 이제 절대 안 파는 거죠, 절대. 그냥 증여하거나 다 안 파는 거예요. 좋은 집들은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의 심리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런 중저가 아파트가 네. 온기가 아직 안 붙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런 데도 좀 관심을, 왜냐면 하남 쪽이 보니까 많이 안 올랐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그런 데가 이제, 왜냐면 이런 데가 뭐 이런 게 8억권의 거래가 되니까 8억이면 그래도 뭐 나쁘지 않잖아요. 나쁜 적 그 10억 미만이니까. 입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나쁘진 않아요. 감이동 힐스테이트가 이제 뭐 13억 7천에 이제 손바뀜 했다고 되니까. 근데 전세나 이런 게 오니까. 그래서 하남 쪽도 좀 관심 있게 보셔라. 좀 보니까. 근데 여기가 또 왜 그러냐면, 여기에 3호선이 연장되는 게 이번에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금역에서 이제 글로 대화로 가서 하남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래서 그 5호선도 있잖아요. 근데 하남이 여러분 생각이 드릴 게 뭐냐면, 지금 현재 5호선이 있지만 3호선 연장도 있고, 그 다음에 9호선도 연장이 돼요. 그럼 9호선 연장되면 잠실까지 훨씬 빨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남이 그 서울의 그 경계예요, 경계. 그래서 저는 하남 쪽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이런 기사가 마침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지금은 그 중저가 아파트가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요거 좀 갖고 왔어요, 저희는. 하남 사요? 아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올랐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런 것도 좀 관심, 그러니까 우리가 꼭 서울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하남도 뭐 서울이죠. 뭐 준서울이죠. 준서울. 왜냐면 그 경계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보셔라. 네, 전세가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전세가 계속 오르니까.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런 데는 대출을 안 받으면 전입을 안 해도 되니까 전세 끼는 걸 매물을 뭐 사시는 방법도 있다. 왜냐면 전세가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대출을 받으면 이제 전입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전세 비율이 좀 높게 올라갈 때 이제 그거를 갭으로 사는 것도 일단 사놓고 또 나중에 또 이주하시면 되니까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구 소멸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컨드 홈을 구입해도 1주택으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2주택, 그래서 뭐 전북, 일산, 경북, 경주도 이런 제도가 이제 한시적으로 부활을 한다는 건데, 근데 어차피 이거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취득세가 비주증적은 2주택까지 일반 세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강릉 집은 2주택으로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서울에 집이 있는데 똑같이 내가 여자금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 서울이나 수도권 사겠어요? 아니면 강릉 사겠어요? 수도권 사죠. 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혹시 또 여유가 있으면 3주택으로 사면 모를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 취득세 완화가 3주택은 또 안 돼. 2주택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보들이에요, 얘네들. 무슨 말 이해되죠? 네. 내 서울에 집이 있는데 세컨드 홈으로 강릉이나 이런 거를 하는데 룸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룸이. 비조정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강남에 한 채 있어도 서울에 한 채 사더라도 취득세가 일반 세율인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왜 사? 굳이. 네. 근데 이것도 혜택을, 그러면 혜택을 3주택, 4주택, 다주택자를 하더라도 주면은, 왜냐면 2주택자랑 또 3주택, 4주택, 5주택자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좀 하나 살까 말까, 그것도 살까 말까 한 건데. 근데 이거는 2주택만 그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사냐 했냐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아무 의미 없다. 결론적으로. 이런 정책을 누가 내냐. 진짜 바보들 같다. 바보들 같다. 그럼 이걸 없애든가. 3주택. 근데 이런 하나만한 지방 활성화 대책을 되게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진짜 뭐 이런 이상한 그러니까. 거를 지난번에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바보들을 그러니까. 실무를 하는 애들이 없어. 얘네들은. 뭐 이런다고 지방 가서 사겠냐고요. 안 사지. 그 말 있잖아요. 룸이 하나 더 있는데 굳이 이걸 왜 사냐고. 그냥 3주택, 4주택 그거 하면은 모를까. 내 말 틀려요,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 사겠어요? 지금 1주택이 있어요. 2주택을 이걸로 강릉에 가서 사겠냐고요. 강릉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봐요. 이거 한번. 강릉 가게 사겠다면은 1번. 그냥 수도권 사겠다 2번. 강릉 1번, 수도권 2번. 의미가 없으니까 지방도 네. 수성구라든지 네네네. 뭐 해운대 맞아요. 일부 포인트만 딱 거기만 오고 맞아. 나머지 안 오르지. 주변 안 오르지. 안 오르고. 안 오르지. 아니, 그러면 활성화 정책을 낼 거면 좀 화끈하게 내든가. 그쵸? 시세 양도세 안 가면 다 2번이지. 내 말 틀리냐고요. 95%가 2번인 것 같아요. 1번 있네, 한 명. 아니, 풍요로운. 두 분 있습니다, 두 분. 두 번? 그래도. 1번 풍요로운님. 대단하시네. 한 명. 자기가 고향이시면 모를까. 이유가 궁금합니다. 강릉 사겠다 하시는 분, 2주택으로 강릉에 하시겠다는 분. 강릉이나 뭐 서산이나 하신다는 분, 수도권 안 사고. 궁금합니다. 이유를 좀 써주세요. 네, 1번으로 하신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1번. 지방에 이미 장난이라고. 물려서 5기로 구매한다고. 5기로? 아니, 그래도 이거 3주택은 어차피 해당이 안 돼요. 2주택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2주택만. 서울에 집 있는데. 통일을 대비하시는 건가? 이미 다주택 버린 몸도 이건 해당이 안 된다고요. 그쵸. 해당이 안 돼. 그 다음에 다주택 버린 몸은 공시지가 2억 이하로 가야죠. 공시지가 2억. 취득세 12%, 13% 내면은,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13.2%. 그쵸. 그만큼 올라줘야 되는데. 네. 강릉뿐만이 아니라 익산, 맞아. 경주네요. 익산, 경주. 맞아. 이것만이요? 딴 아니, 데는- 몇 개 더 있어요, 이게. 수도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경주 사시겠습니까? 그렇지. 이런 거잖아요. 익산 사시겠습니까? 수도권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주택만 또 혜택이 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 공시지가 2억이 하면 3억짜리인가요? 한 3, 4억 돼요. 3, 4억? 3, 4억.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런 취지로 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사게 따져도 되면, 지방 외곽 그렇죠. 외곽 어차피 그렇죠. 인데. 그렇죠. 뭐 해운대 뭐 수성구나 그 해운대나 해당이 뭐 수성은 안 없어요. 돼. 대구 수성은 안 되는 거죠. 안 되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대출이 안 되니까 2주택으로 부산 해운대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왜냐면 대출이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수도권 이제 대출하면 이제 전입이 안 되니까. 대출을 이제 풀로 받으실 분들은 그것도 이제 대안이 되는 거죠. 다 이게 예상이 돼야 되는데 네. 뒤통수 때린 거죠, 뭐. 조삼모사.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믿었을 거 아니에요. 세금을 집값 안 잤는데 우리 뽑자 해가지고. 근데 결론은 뒤통수가 얼얼합니다. 공시가격 그러니까, 현실화.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키면은 자연스럽게 세금이 종부세나 재산세가 늘어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문제가 뭐냐면 집값 떨어질 땐 어떻게 할 거냐. 공시가격은 1년 동안 그대로거든요. 근데 공시가격이 현실화가 되면은 그래서 공시가격을 좀 낮게 책정한 것도 있는데 집값이 이렇게 떨어졌어. 그러면 요거대로 세금을 매겨야 되나?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낮춰주나? 절대 안 낮춰줄 거 아니에요.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그것도 현실화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60에서 80으로 늘린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세금이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만큼 종부세나 이런 것 때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강남에 이제 아파트 있으신 분들이 뭐 1억씩 낸다, 1년에. 근데 이제 집이 한 채면 타격이죠, 타격. 그것도 만만치 않죠. 그럼 이제 그분들의 선택은, 집을 이제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자기는 좀 조그만 데로 옮기겠지. 월세 받으면서. 그러면 그 전세 월세는 올라가는 거예요, 또.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또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또 전월세 또 이제 오르는 거죠. 본인들은 좀 약간 저렴한 데 살면서. 눈이 보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팔려고 해도 양도세 아까 뭐였죠?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엄세면 팔겠냐고요. 안 팔죠. 안 팔지. 절대 안 파는 게 아니에요. 못 팔아요. 세금을 몇 억씩, 몇십억씩 뜯겨봐요. 그거 어떻게 팔겠어요? 그냥 나 죽고 그냥 자식들한테. 그것도 상속세도, 근데 상속세는 공제가 좀 더 되니까. 조금 더 절감이 되니까. 그냥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좋은 집들은 시장에 물건이 안 나오니 더 오르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못하고 그냥 1차원적으로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올려버리면 집값이 잡힌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떠드는 전문가들을 입을 좀 막아야 된다. 네, 그분들이 완전히 지금 뭐 권력을 등에 업고 완전히 날개를 다신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나라 망치고 있다. 나라 망치고 있다. 근데 본인들은 그게 정의라고 생각한다. 자기네들이 지금 어떤 잘못을,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선무당이 나라를 망치고 있구나.
니들이 나라 망치고 있는 거다. 네, 진고님 진지하게 네. 부자가 되는 비결 네, 2025년 8월 버전으로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이제 되는 내려놓으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자가 되는 비결도 물론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제 강점은 좀 시장을 좀 그래도 오랫동안 살아남은 게 좀 강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이제 뭐 수백억 수천억 개 부자는 아니지만 그죠? 그래도 나름 이제 무일푼으로 시작을 해서 네. 이제 나름 이제 성과를 이뤘고 그래도 이제 좀 밥 먹고 사는 데는 크게 뭐 지장 없을 정도의 자산을 그래도 뭐 이렇게 형성한 것도 있고 네. 뭐 그렇게 했는데 보면은 이제 좀 오랫동안 이제 시장에 참여하다 보면은 잠깐 반짝하다가 이제 사라진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교도소 가신 분도 계시고 해외로 도망가신 분도 계시고 조슈아 예,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네. 맞아요. 그런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그런 거보다는 저는 되게 시장에 오랫동안 이제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2004년도부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 원칙 중에 하나가 좀 탐욕을 좀 자제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탐욕을 좀 자제해서.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이제 그 눈이 좀 뒤집힐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투자를 하다 보면은 돈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은 진짜 눈이 뒤집혀서 막 진짜 영 끓여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방에 또 훅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굉장히 좀 자제를 많이 한 스타일이에요. 좀 내가 탐욕을 좀 눌러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자제를 많이 해서 그래서 그게 가장 좀 큰 장점이지 않을까. 예. 눌러준다고 눌러주나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이제 자아성찰을 하는 거지. 계속 이제 도 닦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도 닦듯이 눌러야 돼요. 누탐욕을 누르고 그다음에 항상 좀 조심해서 이제 들어갈 때도 들어가고 과감하게 너무 투자하는 것보다는 항상 저도 이게 보면은 한 방에 이렇게 막 그 올인해서 투자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저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항상 이게 조금씩 투자하는 스타일이고 어쨌든 그래서 좀 또 성과가 나면 또 욕심 안 부리고 딱 정리하고. 왜 투자 스타일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종범 같은 스타일이 있고요. 네. 안타, 네네. 도루 네네네. 이런 게 있고 네네. 뭐 이대호 같이 뻥뻥 네네. 쳐서 그쵸. 홈런을 한 번에. 네. 네. 이승엽, 뭐 네네네. 이대호 그쵸. 뭐 이런 너무 옛날 그쵸. 선수들인가? 아무튼 제가 야구를 잘 몰라서 네네. 뭐 그런 스타일도 있고 한데 네네. 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이게 자산을 쌓아나가는 스타일이? 근데 다만 저는 이제 그걸 한 번에 막 몰아치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제 그래도 꾸준히, 그리고 거의 2004년부터 매년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매년 꾸준히 투자를 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기회를 좀 잘 포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좀 나름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펀드라든지 또 부동산도 뭐 일반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라든지 그다음에 점포경영 택지라든지 약간 좀 다른 사람들이 안 했던 그런 틈새들을 좀 잘 발견해서 그런 틈새를 좀 잘 비집고 들어가서 좀 이렇게 잘 블루오션으로 좀 만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사람들이 또 관심 없을 때 또 청약했든지 이런 이제 경험들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홈런보다는 타율이 그러니까 안타를 이제 꾸준히 치는 스타일이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홈런도 몇 번 있었지 않았냐. 근데 이제 안타를 이제 홈런을 계속 날리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타율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잔잔발이라고 하더라도 좀 꾸준히 이제 투자를 이제 하니까 이 감을 이제 잃지 않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나름 좀 좋은 기회들을 많이 좀 발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처음 얘기하는 것도 요 주식 관련된 얘기인데 이런 것도 제가 보면 좀 틈새예요. 제가 최근에 한 달 전부터 그 유나이티드 헬스라는 그 주식을 좀 사모았어요. 어떻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했어요, 나름. 나름 공부해서 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워렌 버핏이 요거를 지분을 매입했다는 기사가 뜨면서 이게 뭐 단기간에 한 10%가 확 떠버리더라고요. 11%가, 12%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조금 좀 지루한 면도 있었거든요. 지루한 면도 있었는데, 이제 요거를 좀 하게 돼서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보험회사인데. 아, 보험회사입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산 이유가 뭐냐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라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면, 네. 이게 진짜 완전히 그 낙폭 과대주예요. 완전히 진짜 이렇게. 박살났네요. 네, 바닥에 완전히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배당 수익률이 그래도 한 3, 4%가 되더라고요. 미국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이, 저는 거의 저점에 산 거예요. 바닥에. 네, 바닥에. 한 달 전부터 이제 완전 바닥에 샀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요걸 산 이유가 그 되게 분분했어요. 그 이제 의견들이 이제 더 떨어질 것 같다, 이제 망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분분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매출이나 이런 것도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일시적인 이벤트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가격이 일단 너무 싸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한 게 이런 거는 워렌 버핏도 좀 탐낼 만한 주식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사 모았고, 근데 이제 막 몇 억을 투자한 건 아니고 그래서 한 뭐 1000단위로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샀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게 이제 좀 발표가 나면서 약간 이제
급등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요 주식은 워낙 그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났지 않습니까? 네.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그렇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요거는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이거를 막 사시라고 이렇게 제가 막 하는 건 아니고 리딩방 아니니까 우리는 그죠? 리딩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기회를 잡냐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의견이 분분하고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저평가 됐을 때 요거를 좀 과감하게 매입하는. 근데 요것도 의견이 분분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바닥 거의 막 반토막이 났다고 하면은 이게 마음 같아서는 또 실제 이게 손이 안 가는 수가 있거든요. 차트도 완전 역배열이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랑 이제 상관없이 그냥 이제 저는 이제 제 생각, 그 다음에 이런 거 전문가한테 아마 물어봤으면 아마 또 반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남의 말 잘 안 듣는 편이기도 하고 그냥 내가 판단하고 그냥 내가 이제 책임지겠다 뭐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어쨌든 샀죠. 그래서 사고 이제 요것도 하고. 근데 미국 주식도 요거 외에도 몇 개 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도 다 지금 플러스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국내 주식은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단타로 지금 하고 있고요. 국내 주식은. 그다음에 미국 주식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다 플러스예요. 정말로 다 플러스고. 그래서 미국 주식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고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워렌 버핏도 제가 최근에 샀다는 기사도 나오고 지금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투자. 그렇죠. 이런 투자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전 마진이 저는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안전 마진이. 왜냐하면 워낙 떨어졌고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도 있으니까 떨어지더라도 배당 받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상하가 계속 찍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게 더 위험한 거지. 사실 이렇게 뭐 더 이상 떨어져서 이제 더 떨어지기가 좀 힘든 주식들은 오히려 좀 안전하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워런 버핏 스타일인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게 좀 이슈가 있더라고요. 이게 좀 그 부사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총격을 받았고 이제 지금 조사도 좀 들어가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조사가 좀 들어갔는데 그게 아마 특별한 뭐 이슈는 없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지켜보시죠, 뭐 이것도.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어쨌든 기분 좋더라고요. 워렌 버핏도 이거 샀다고 하니까. 그게 또 기사가 됐으니까. 자식 워렌 버핏. 내가 사고 사는구나. 그 전부터 샀대요, 워렌 버핏이. 샀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더 낮은 더 워렌 버핏도 아마 물렸을 거예요, 이 주식. 왜냐면 계속 이렇게 횡보했으니까. 아니, 이 양반 뭐 물려도 네. 배당이 얼마인데.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이제 이런 투자 스타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꼭 부동산만 고집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관점을 좀 달리하고 이제 좀 이렇게 세상 보는 눈을 좀 키우다 보면은 저는 진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꼭 우리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해외 주식이 됐건 국내 주식이 됐건 뭐 사업이 됐건 채권이 됐건 정말 다양한 부분에 또 숨겨진 고수들도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진짜 많습니다. 네,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또 그 최근에 이제 만난 분은 어떤 분이었냐면은 독서 스터디 같은 거 그런 거 그렇게 해서 현금 흐름이 꽤 몇 천씩 나오시는 분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렇게 해서도 현금 흐름해서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도 왜 좀 관심이 있냐면은 우리 이제 애들이 이제 대치동에서 이제 학원 다니니까 이게 관리형 독서실이라고 해서 관독이라고 해서 관리형 독서실에서 그게 월 70만 원이에요. 70만 원. 70만 원이요? 월 70만 원. 월 70만 원. 그게 이제 대치동이라서 좀 비싼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노원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한 5, 60만 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핸드폰 이제 수거하고 와서 뭐 대학생들이 약간 좀 짚어주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독서실 있잖아요. 그걸 약간 관리형 독서실. 그다음에 뭐 밥 주고 약간 그런 식으로. 밥도 주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시켜주거나 뭐 이렇게 해서 아예 이제 관리형 독서실 요새 그런 거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것도 하고 또 스터디 카페 같은 것도 해서 이렇게 몇 개를 운영하시는 분을 제가 만나서 좀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근데 제가 이런 거에 또 왜 관심이 있냐면, 사실 독서실을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독서실 다녔잖아요. 근데 그거를 덧붙여서 좀 더 관리한다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돈을 좀 더 받고. 근데 그 독서실 한 칸만 해도 사실은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잖아요. 관리형 독서실이니까. 근데 그게 한 몇십만, 70만 원씩 하면은 벌써 100명이면 7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 아이템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 여기 구로에서 해야 되겠다. 구로에서? 중국인 대상으로. 사상교육부터 다시 세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얘기 잠깐 들어보니까 그분은 그 스터디 카페 망한 거를 인수해갖고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망한 거를.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안전마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권리금 깎이니까. 네. 근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나름 그런 노하우가 있겠죠. 인테리어 하고 이제 그런 것도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현금 흐름의 어떤 한 축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사업이 막 이렇게 섣불리 하는 것도 좀 위험하긴 한데 좀 잘 알아보시고 하면은 또 이런 기회들은 좀 많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로 네. 하나씩 올라가는 그렇죠. 스타일의 부자 되는 방법.
나는 선호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질문, 아까 그 질문에 맞춰서 좀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뒷바퀴도 중요한데 앞바퀴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앞바퀴 굴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건물주 마블도 만들고 지금 방송 우리 흐린TV에 나와서도 열심히 하고 나름 열심히 하는 거죠. 스타일은 나름 이렇게 또 쉴 때는 또 팍 쉬는기도 하는데 저도 그 건물주 마블이라는 게임도 어쨌든 현금 흐름의 하나의 또 축인 거예요. 이렇게 요새는 좀 많이 안 팔리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뭐 재고 한 지금 한 900개 남았어요. 이제 그거 이제 하면 이제 팔면 안 하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그거 6,000개 만들어서 다 팔린 거 다 5,100개. 예. 이제 900개 남았고. 그래서 어쨌든 뭐 원금은 다 회수하고 했으니까 이제 플러스로 다 된 거고 하니까 뭐 크게 이익은 안 났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하는 거니까. 예. 건물주 마블이라고 제가 모르신 분 계셔서 보드 게임을 제가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예. 쿠팡에 있습니다. 예, 쿠팡도 있고 그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최정희님께서 앞바퀴 뒷바퀴 말씀 항상 하시는데 대표님께서 네. 저도 슬슬 뭔가 할까요? 아이들 곧 어린이집 갑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요즘은 그 다양하게 제가 요새 또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저희 아이디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많네요. 저 아이디어 많아요. 생각을 많이 해서. 근데 앞바퀴 굴리는 것 중에 이런 거는 어떠실까요? 요새 AI로 그런 거, 그 그림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림에 이제 요새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스토리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자기는 출연 안 하더라도 유튜브. 쇼츠도 있고 이야기를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동화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카푸어가 되는 과정 뭐 이런 실제 있고 뭐 카푸어가 되는 과정 아니면 뭐 재테크에서 망했던 어떤 사례 같은 거 이런 거를 막 이렇게 그 안 나오고 이제 만화 어차피 챗GPT에서 만화로 뽑아줄 수 있잖아요. 만화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 배경음악 하나 깔고 그렇지. 뭐 영끌에서 망한 그렇죠. 썰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예.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지금 아이디어 하나 있어서 와이프한테는 얘기했는데 이제 차마 얘기 안 하였는데 저도 아이디어 하나 있어요. 만약 한다면 그래서 그거를 해서 계속 이제 듣게끔 하는 유튜브로 라디오처럼 이게 듣게끔 하는 그런 저 안 나오고 근데 하는데 귀찮다 귀찮긴 해. 그러니까 자꾸 이런 머릿속에 이런 게 많긴 한데 이제 그런 거 이제 해서 근데 얼마든지 노력하면은 좀만 생각 달려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는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좀 배워서. 유튜브로 해서 그렇게 해서 수익 내시는 분도 의외로 꽤 있던데요. 의외로 꽤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요새 좀 재밌게 보는 거는 네? 그 AI 영상이 비오 같은 거 구글에서 만든 그런 AI 소프트웨어 같은 게 있으니까 네. 그 AI 영상으로 한국전쟁, 제2차 한국전쟁 뭐 해가지고 48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거 막 여기서 포 쏘고 막 맞아. 북진하고 막 이런 거 있어. 맞아. 국뽕 막 차면서 맞아. 그 핵사일로 막 파괴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거를. 조회수도 꽤 나오지 않아요? 뭐 몇백만씩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아이템만 잘 잡으면 아이디어만 잘 있으면은 얼마든지 뭐. 그러니까 지금은 돈 벌기 너무 좋은 시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심사임당 주원규 PD가 얘기했던 게 돈 벌 수 있는 지금 최고의 시대에는 진짜 맞는 것 같긴 해요. 진짜 지금 얼마든지 우리가 좀만 노력하고 그리고 이런 유튜브 하는 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크게 막 들어가는 많이 들어가지 않죠. 이런 오프라인 그렇죠. 자영업에 비하면 오프라인 프랜차이즈 뭐 파리바게트 하나 하려고 해도 한 3, 4억 들어요. 3, 4억. 여기 1층 커피숍 또 망했습니다. 그럼 망했잖아. 그러니까 1년 딱. 그러니까 하고. 그러면은 그 돈 나가지 그 인건비의 시간이며 노력이며 그리고 지금은 자영업이 지금 다 죽어 나가게 생겨서 지금 뭐 최근에 얘기 들은 게 2년간 무기 계약직이면은 그냥 무조건 정규직 전환하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뭐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노동법이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자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최저임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자영업하기엔 지금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냥 자영업 그런 거 저도 해보니까 그 눈치 봐야 돼. 진짜 눈치 봐야 돼. 그 자영업 그 직원들 눈치 봐야 되고요. 힘들고 그냥 본인이 그냥 혼자 하는 것들을 찾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쇼츠를 올리든 유튜브를 하든 뭐 이런 식으로 좀 수익 창출해서 앞바퀴 굴리는 거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 건물주 마블 같은 것도 그게 그 생각보다 돈이 1억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 제품 하나 만드는 게. 왜냐면 그 최소 MOQ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만만치 않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함부로 할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히 제 거는 이제 뭐 썩는 게 아니니까 재고가 이제 있어도 되는데 대부분 이제 뭐 화장품이나 이런 거는 이제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은 망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제품 만드는 것도 뭐 정말 조심해야 된다. 어쨌든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 좀 자주 만나서 좀 얘기하면은 또 좋은 그 어떤 통찰이나 이런 것도 좀 느끼실 수 있고 또 이제 배울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면 저희 우리 후레인 TV 방송 꾸준히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네. 떼부자가 되기는 네. 쉽지 않은데 유튜브 하면 1, 200은 금방 그럼요. 세팅 네, 가능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이제 개인의 역량이긴 네. 한데 1, 200 정도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쵸. 뭐 웹툰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쵸. 동영상 AI를 만들 그러니까 수도 있고. 그림을 못 그려도 지금은 다 이게 다 되니까. 만들어줘요. 다. 네, 네, 그러니까. 다 만들어줘요. 너무 그걸 또 좋죠. 움직이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은 괜찮아요. 그다음에 처음이 어렵지 자꾸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손이 빨라지고. 네, 효율도 늘어나니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 후레인 TV 보시는 분들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동탄역에 거주 중인데 네. 네, 아이 학교 때문에 정자동 쪽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서울에 들어가고 싶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몰라서요. 네, 갑자기 이제 아파트가 오른다고 하니까 서울 네.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애 학교 때문에 정자동 쪽에 갔다가 올라가는 게 나을지 네. 네, 그런 고민 때문에 계속 유튜브 찾아보다 전화 드렸어요. 아, 그러면 최진권 네. 대표님은 오늘 처음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계속 유튜브는 시청하고 있고 네. 공부는 하고 있는데 네. 계속 보고 있긴 했었어요. 아, 네. 그러면 이제 네. 결국엔 돈과 네. 현재 주택수가 이슈일 것 같은데요. 저는 1주택자고 네. 현금으로 하면 20억 초반까지 세금 빼고 그 정도 가능할 것 아, 같거든요. 가용 가능한 그래서, 네. 금액이요? 네,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까 정자동 쪽이나 아니면은 뭐 순회 쪽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네. 다들 강남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어, 아이는 그래야 되나? 네. 지금 중3이요. 네. 중3. 중상 네, 너무 떨려서 아니 근데 분당도 그 네. 좋은데 학군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좋은데 네, 네. 지금 현재 20억 정도 있으시면 네. 근데 대출이 이제 26억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 원래는 작년에 그 잠실 쪽에 알아보다가 네. 제가 이제 일하는 게 너무 바쁘고 하다 보니까 좀 안일하게 생각하다 계속 좀 놓치긴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다 이제 대출 이제 부부로 이제 대출 나오는 거는 뭐 10매덕 정도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게 놓치니까 이제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그렇죠. 그러다 알아보니까 이제 분당 쪽을 가야 되나 아니면 좀 다른 데를 가야 되나 근데 아이들은 서울을 좀 가고 싶긴 가고 싶어 하긴 하고 예. 한 번에 오시면 좋긴 하죠, 강남에. 그래도. 네, 네. 그래도 대출이 안 해도 20억, 네, 안 26억, 돼가지고. 26억이면 네. 그래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6억이면 어디로 가야 돼요? 수서나 뭐 이런 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디요? 수서 쪽, 수서. 아, 수서 쪽에 GTX 그쪽, 그쪽이나 뭐 이런데. 아니면 뭐, 그 송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잠실 아니더라도 뭐, 아니면 좀 작은 평수 이런 데도 가능하실 것 같은데. 상관은 없어요. 작은 나중에 평수, 살다가 25평. 나중에 그거는 크게 뭐 네. 저도 거의 집에 잠만 자고 바쁜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럼 작은 상관없어요. 평수면은 그래도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작은 평수는. 그 25평. 수서나 그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 아니면은 뭐 방배동 쪽에 보니까 뭐 재건축 13구역 뭐 이런 데 보니까 25평이 한 20억 정도 되는 거 그런데 더 같더라고요. 괜찮아요. 맞아요. 그렇게 맞아, 하고 맞아. 정자동 쪽에 월세를 살다가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아니 근데 대출을 받으면은 네. 저기가 그 토지거래 허가라 입주를 네네네. 근데 재개발 물건을 사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13구역 재개발 25평이 보통 한 18억에서 25 사이 정도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서울 쪽에 연고가 없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냥 강남만 좋다는 거 말고 경기도만 계속 살았어가지고. 아니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네. 그러면 그쪽에 그렇게 사놓고. 근데 나중에 월세를 입주할 때는 또 무조건 거주하셔야 되니까. 네, 그거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으시고? 고등학교만 그쪽에 다녔다가 또 옮기면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더- 근데 지금 그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라 입주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네, 만약에 서울로 되면은 아이는 이제 거기서 다니던가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방배동이요. 방배동만 얘기하면. 네, 시장구요. 방배동은 입주할 거예요. 만약에 하면은 저희가 이제 아이 어른 되면 들어갈 거라서 그래서 재개발이나 이제 재건축. 당장 입주, 그쪽으로 그냥 당장 입주 안 해도 되는 물건을 사놓고 3, 4년 월세를 살다 올라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사놓고가 안 되는 게 네네.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 입주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입주를 2년은? 아니, 2년 거죠. 아니요, 13구역이 13구역이 지금 철거가 돼서. 그게 이제 철거가 돼서 이제 멸실이 됐다는 말씀이시구나. 네, 네. 그래서 철거가 돼서. 그렇게. 네, 4년 정도 텀이 있으니까 아예 이제 그냥 정자동 학군지에서 조금 있다가 가는 게 그거 나을지. 괜찮네요. 그렇게도 해서. 그게 괜찮을까? 아니면 네네네.
약간 조금 외진 데로 서울로 들어갈지 아니면 분당에 갔다가 옮겨가는 게 같은데 옮겨가면은 그런 세금 같은 게 많이 나와서 저도 한 번에 가는 게 아니요, 한 번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새. 왜냐면 또 거기 그죠. 사고 파는 게 만만치 않아가지고. 그죠. 네.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네네. 아, 근데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도 네. 원래 그 송파 쪽에 이제 네. 관리처분 인가 난 지역이 있어서, 네, 그 네, 조만간 이제 그런데 이제 멸실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 그렇죠. 네,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거 멸실되면 어차피 이주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이주 기간에 그렇게 네. 사놓는 전략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럼 송파 쪽에도 멸실이 되는 데가 좀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럼 그래서 좀 그런 알아봐야 쪽도, 되겠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데 재건축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이 이제 안 좋은 게 들어가서 살기에는 좀 이제 그렇지만 이제 멸실이 네. 예정되어 있는 데는 이제 네. 토지거래 허가를 이제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이제 다만 그게 보니까 저도 알아보니까 네. 완공이 되고는 2년을 살아야 되더라고요, 또. 그거는 상관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어차피 3-4년만 당장만 그렇죠. 안 완공만 입주를 안 되니까. 하는 데서 그 맞아요. 뒤에는 아이들이 커서 그쪽으로 옮겨가도 괜찮거든요. 맞아요. 예. 이제. 근데 방배도 제가 볼 때 나중에 네네. 엄청 좋아질 지역 중에 하나긴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예. 잠실이 제일 마음에 들긴 하는데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 그리고 출퇴근 거리가 방배 쪽이 조금 더 가깝거든요. 출퇴근이 어디로 서울- 다니시는데요? 저는 경기 남부여서 아, 경기 남부로? 네, 좀 약간 서쪽 남부여가지고 그 사당역 있고, 과천. 네, 그쪽이 그쪽. 좀 더 가깝더라고요. 네. 그쪽도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네. 좀 지역을 좀 더 보시고 그 전략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차라리 네.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이제 철거 네. 예정인 아파트들 해서, 네네. 그렇게 해서, 왜냐면 잔금은 좀 길게 하면 되거든요,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알아보시면은, 네. 그런 전략으로 하면은 또 토지거래 허가에 어떻게 보면은 또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긴 네. 하는 거죠. 근데 네, 잘 그 전략은 보고 괜찮은 있어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네네. 동탄에 집이 하나신데 현금이 어떻게 했는데 20억이나 모으셨어요? 저는 그게 더 궁금한데. 저는 사업하시는 것 같은데. 되게 맞아요. 되게 일찍 들어가기도 했고 네. 처음에 거의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집값이 많이 올라요. 어,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어서 어. 이렇게 소득이 조금 있는 상태긴 네. 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조금 네. 더 빨리 움직이시지 왜 좀 이렇게. 너무 일이 바빠서 네. 압박해. 그냥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최근에 하도 그래갖고 뭐지 하면서 되게 한 발 늦었어요. 작년 연말부터 그냥 조금 보다가 연초에 이제 이렇게 전화도 하고 좀 알아보는데 갑자기 올라가고 이게 그러니까 뭐지 하면서 조금 아쉬운 게 올 초에만 네, 해도 맞아요. 올 초에 맞아요. 올 초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뭐 은마라든가 강남 네. 재건축. 강남 재건축 쪽. 그러니까 더 못 가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발 늦어서 막 네. 몇 달 마음 약간 좀 뒤숭숭하다가 맞아요. 이제 현실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10년 동안 그냥 별 생각 없이 살다가 되게 뒤늦게 맞아요. 좀 가슴이 아프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또 열심히 일해갖고 또 메꿔서 올라가야 맞아요. 되니까. 네, 맞아요. 어차피 지난 거는 뭐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뭐 스트레스만 받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근데 아쉽긴 한 게 이 정도였으면은 뭐 한 35억짜리도 충분히 대출이 나왔을 때는 좀 받아서 좀 더 괜찮은 데로 옮길 수 있었을 텐데. 그냥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고 그 동탄이 한동안 되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올랐다 다시 떨어지길래 그냥 비슷하게 가겠지 생각하고 그냥 애들 클 때쯤 이제 갈까 그냥 그렇게 그냥 막연히 생각했는데 이렇게 막 턱턱턱 튀고 올라갈지 진짜 몰랐어요. 맞아요. 공부를 안 했죠. 제가 맞아요. 관심이 좀 덜 가 있고, 그러니까 네. 그 동탄도 얼떨결에 집 사가지고 이렇게 된 거여서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어쨌든 그런 거 멸실 네. 들어가는 지역들 그런 거 재개발 재건축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토지거래 안 해도 되는 지역들을 잘 찾아서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베스트예요, 베스트.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뭐 방배 13구역이 됐든 뭐 송파 쪽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됐든 뭐 이런 거는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지역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되고 그래서 맨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도 지금 일하다가 중간에 설마 연결될까 하고 전화드렸는데 갑자기 연결돼가지고 지금 당황해갖고 지금 되게 떨려가고 말해도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잘 보고 있고 계속 보면서 공부하면서 또 나중에 좋은 결과 있으면은 제가 댓글이라도 남겨볼게요. 댓글도 댓글인데 뭐 나중에 뭐 슈퍼챗이나 알겠습니다. 농담 장난이에요, 장난.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도 되게 이렇게 한번 이제 타이밍 놓치시니까 이런 거야. 또 한번 타이밍 놓치니까. 네. 이런 댓글도 있는데요. 러블리 어떻게? 네. 제니님께서 네? 1금융권 말고 다른 대출로 좀 더 받으면 근데 그거 어떠냐. 아는데 말을 안 했어요. 일부러 방송에서. 왜요? 네. 또 막힐까봐, 막을까봐. 네. 막을까봐 말을 못 하겠어요, 이제. 네. 너무 이렇게 아니, 근데. 너무 30만짜리한테 무슨 아니야. 네. 조회수 3천밖에 안 되는 아니, 좀 사람들이 좀 주목할 수도 있어서. 연예인병.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자꾸 이제 막는 것 같아, 이게.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니까, 네. 자꾸 뭔가 또 대책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게 좀 우려스러운 거고, 아니, 당연히 그 제2금융권이나 뭐 P2P 대출이나 되죠. 왜 안 되겠어. 이분은 왜냐면 영향이 되니까 분이라서 당연히 되죠. 캐파가. P2P 대출 같은 경우는 전입 안 해도 돼요. 전입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금리가 좀 높을 뿐이지, P2P 대출 받아서 좋은 데 옮기셔도 되긴 돼요.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그거를 뭐 말해도 되긴 하는데, 이제. 너무 사려. 혹시 몰라서요, 혹시 몰라서.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거든요.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인해서 이제 비과세 요건이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인해서 똘똘한 채로 간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똘똘한 채로 가기 때문에 양극화가 벌어진다는 현상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꼭 집어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렇게 세금 혜택이 많으니, 얘들이 말하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금 혜택이 많으니 없애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슬슬. 그럼 이제 거기에 또 휩쓸려서 이제 또 없어지면은 또 안 되는 거잖아요. 불행이가 아니고 부익남을 맞아. 본 거네요. 대표님이 부익남 채널에 나가서 한 걸 보고 맞아. 스피커들이 얘기를 얘기하는 해서 거야. 이렇게 맞아. 지금 기사화가 되는 맞아. 거예요. 불행이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부익남에서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야겠네. 네. 여기서는 괜찮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장특공도 뭐 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예전에 제가 또 한 번 느꼈던 게 뭐냐면, 분양권도 예전에, 그러니까 물론 다 주택수에 예전에 포함이 안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활용한 뭐 전략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 또 분양권도 이제 또 주택수에 포함이 돼버리면서 또 이제 막힌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익남에서만 안 하면.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몸을 좀 사리게 되는 것 같고, 이게 정책이 또 어떻게 나올지 워낙 또 변수들이 많으니까, 정책들이 또 어떻게 나올지 또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P2P 대출 같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좋은 집주인 만나면 또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대출을 그냥 개인 간 사금융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입주하고 나머지 그 집주인이 근저당 설정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뭐 30억짜리면 10억 정도 근저당 설정해서 그 집주인한테 소유권은 넘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집주인한테 이제 매달 이제 이자를 주는 거죠. 다달이. 그러면 집주인도 뭐 급한 거 아니면 그렇게 해서 돈 받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또 노후 대비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차피 그 집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담보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금융.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뭐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1주택자인데요. 네. 이제 나이는 이제 56세, 그리고 이제 정년퇴직, 이제 신랑이 정년퇴직을 이제 60세쯤에 이제 하게 될 텐데,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현금을 가지고 이 주택수를 더 늘려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이제 노후 때문에 네. 그런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고는 싶은데, 네. 그냥 1주택 내서 머물러야 되는 건지, 네. 그리고 이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주택수를 늘려야 되는지, 네. 늘리자고 하면은 그냥 뭐 재개발 빌라를 구입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뭐 선생님, 지금 그 1주택이 어디 있으신 거예요? 강남이요. 강남에 어디 삼성동이요. 삼성동에? 네. 그럼 이거 시세는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시세 호가로는 35억까지는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그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소득 관련해서는 비과세가 돼요. 임대소득이요? 네, 그럼 임대사업자를 내야 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안 내셔도 되는데, 다만 그게 이제 그 기준시가가 12억 이하예요. 그 주택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 그 이제
2주택부터 12억 이하를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지금 현재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네. 35억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근데 12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현재 이게 거주 중이세요? 네, 맞아요. 거주 중이에요. 거주. 그러면 이제 그 혹시 이거는 대출이 없으세요? 네, 없어요. 대출이 없으시고 그러면 네. 또 현금이 좀 있으세요? 네네. 얼마나 있으세요? 5억 정도요. 5억 정도? 그러면 이제 뭐 임대소득을 좀 불리시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임대소득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매매 차익을 좀 얻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조금 이제 그 임대소득도 받고는 싶고 네. 또 차익도 그러니까 이제 하고도 있고 노후 때문에. 노후 때문에. 그러면 지금 네. 56세시고 남편분은 몇 세신데요? 56세예요. 아, 50 남편분이. 그러면 남편이 정년이 언제신데요? 60이요. 60. 그럼 이제 4년 네. 남으셨으니까 네네네. 4년 이후에는 뭐 그 소득이 끊기실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뭐 연금이나 이런 것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냥 국민연금이하고 따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든 연금은 없어요. 그러면 대략 한 노후에 한 얼마 정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아, 그 국민연금이요? 네네. 250?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생활비는 얼마나 되시는데요? 저희 지금 생활비요? 네. 500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은퇴하시면은 어떤 계획이, 은퇴하시면은 그 250 이상을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이 여유 자산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굴려야 될지 감이 안 서서 이걸 차액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달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주택을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이걸 또 어디 뭐 주식에다가 주식 전혀 잘 모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어쨌든 이 현금 5억으로 네. 이제 250을 만들면 되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게 3천이에요, 연. 네. 그러면 이게 6%거든요, 수익률이? 네네네. 절대 뭐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자금을 굴려서 저희 이제 일단 첫 번째가 그 상가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6% 정도 잘 찾아보면 나올 수 있어요. 상가요? 네네네, 상가. 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네. 그 이제 오피스텔도 가능해요. 오피스텔도. 아. 6% 이상은 나와요, 요새. 그러면 제가 오피스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네. 그 임대사업자를 내서 하는 게 더 유리한가요? 아니요, 이게 그 무등록도 돼요. 무등록도 가능하세요. 아, 무등록으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네. 이제 아파트도 가능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아파트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 매매가 잘 되고 좀 더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수익률이 6%는 안 나와요, 절대. 네네, 맞아요. 한, 그럴 것 같아요. 한 2% 정도 나와요. 2에서 3%. 그런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면 그 매매 차익도 같이 볼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직 4년 남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아파트를 하나 사세요, 5억으로. 아, 네네. 그리고 4년 있다가 이 아파트 팔아서 오피스텔이나 상가로 돌리시면 돼요. 아, 먼저 아파트 구입을 하고. 네네네. 그래도 취득세는 1%예요. 6억 이하면 사면, 6억 이하면 취득세. 6억 이하, 그러니까 예, 예. 그 취득세는 일반 세율이에요. 일반 세율. 두채도. 강남에 그렇죠. 아파트가 있다고 네. 하더라도.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으면 시간이 아직 4년이 남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5억을 굴릴 것 같아요. 아. 지금 임대소득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근데 계속 1주택만 가지고 있고 2주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사실 이게 겁이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세금적인 부분도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또 들고 하다 보니 그게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강남에 있는 집은 공동명의세요? 아니요, 남편 명이요. 남편 명의시고 그러면 이거 이거 두 번째 주택은 본인 명의로 사시면 돼요. 종부세도 약간 좀 비껴갈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혹시 소득 있으세요? 저는 따로 소득은 없고요. 남편이 이제 외벌이라서 남편만 소득이 있는 상태고 저는 따로 이제 다른 소득은 없고요. 저 같으면 한 10억대 아파트를 전세 뭐 5억 정도 끼고 살 것 같아요, 지금. 네, 10억 정도. 그러면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아닌 곳에다가 일단 제가 사야 되겠네요? 그렇죠. 돈도 안 되시고. 그러면은 어느 쪽에다가. 그거는 이제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좀 더 찾아보고. 네네네네. 네, 나중에 또 상담을 가게 되면 그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네네네. 그럴게요.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한 번 더 4년 있으니까 제 말은 아파트 한번 사서 한번 굴리자. 그리고 이제 4년 있다가 수익률 뭐 6% 이상 되는 걸 찾아서 하시면 된다. 뭐 오피스텔이 됐든 뭐 상가가 됐든 뭐 그거는 이제 근데 상가보다는 오피스텔이 좀 공실 리스크 이런 건 없지 않냐. 네네. 이렇게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그 2주택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저 최진건 대표님 팬이에요. 네네네. 맨날 방송만 여러 번 봤었거든요. 네, 네. 이렇게 전화 연결돼가지고 너무 네. 좋아요. 네네. 예. 어떤 부분이 제일 좀 좋으세요? 최진건 대표님이요. 네. 거침없는 정치적인 얘기도 좀 이렇게 되게 과감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저랑도 그 부분이 상당히 잘 네. 맞더라고요. 네. 편견 없이 말씀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밸런스가 잘 오늘도- 맞춰져 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저 극으로 좀 치중이 돼 있는데? 오른쪽으로 좀 치중돼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극으로. 아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딱딱 맞는 말씀만 많이 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네. 항상 해주시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건강하세요. 두 분 다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6억 이하 취득세 1%를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 2주택까지는, 비조정 지역 2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일반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1에서 3%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비조정 지역이 아시다시피 강남 3구랑 용산의 제한 지역이 전 지역이 비조정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주택이라 하더라도 취득세가 일반 세율이다. 근데 요 부분을 아마 모르시나 보네. 근데 이제 6억 이하는 1%다. 1.1%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은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좋죠. 딱딱 들어오죠. 아직 좀 시간이 4년 정도 있으니까 세입자 한 바퀴 당나죠. 돌리는 동안 딱 그 시간에 맞아요, 또. 은퇴했다고 바로 또 당장 돈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달 하더라도 맞아요. 또 지금 모으는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죠. 시세 차익 좀 누리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가나 오피나 그렇죠.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 여기 이제 배당주 조금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죠. 미국 배당주 돈을 더 불리면 돼요. 불리면. 불려서 좀 나눠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네,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1주택자였는데 네. 한 달 전에 그 매매를 정리를 했고 네. 지금 갈아타기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예. 근데 이제 사는 곳은 마곡에 전세로 살고 있고 네. 이제 한 곳은 염창 쪽에 이제 매매 철수 입청을 매매를 하고 지금 매매 자금은 이제 다 잔금은 치른 상태고요. 네.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26년 12월 전세 만료인데 네. 그 전에 지금 집을 미리 급매물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사는 게 맞을지 아니면 전세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조금 더 여유자금을 더 확보해 놓고 그때 이제 전세나 이런 것들이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완화가 되거나 하면은 그때 대출 규제에 전환되는 거를 보고 매매 시점을 그때로 잡을지가 좀 고민되거든요. 선생님, 지금 혹시 얼마 갖고 계세요? 지금 전세 그 자금 포함 토탈 한 9억 정도 갖고 있고요. 9억이면 6억 대출 받아서 10억짜리 가능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와이프랑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전세 만료 시점 전에 매매를 하는 게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냐. 차라리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뭐 내년 상반기쯤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저는- 되면 너무 늦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저랑 이제 같이 타협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네. 매매 시점 타이밍에 대해서 좀 같이 협의를 좀 해보고 싶어서 미리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어서 오늘 전화를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네네. 건 네? 이제 와이프 직장이 마곡이고 저는 용산인데 네? 아기가 지금 마곡에서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네. 마곡에 좀 거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와이프가 좀 큰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면 마곡에 지금은 사실 꽤 많이 매매가가 오른 상태이다 보니까 네. 마곡으로 매매를 15억 풀로 해서 10억 정도로 하는 게 맞을지 네? 아니면 저는 가양 쪽도 조금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양동 어디요? 강나루 현대 쪽. 아니요. 가양역 가양동이 최근에 이제 그 CJ제일제당 그게 이전 이슈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가양동 쪽보다는 마곡이 나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6억 대출까지 다 나와요? 네, 지금은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마곡으로 옮기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요? 네, 지금. 그러면 지금 바로 이제 매물 좀 금매를 알아보고 네네. 전세 만료 전에 갈아타기를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네네네. 그 내년 2026년 12월까지 기다리시면 너무 늦어요. 그러면 이 마곡에서도 저는 마곡나루역과 이제 발산역 쪽에 아파트 단지들을 좀 보고 있는데 네. 마곡나루역 중심으로 보는 게 좀 더 마곡은 상승 여력이 높을까요? 아니면 발산이 사실은 학군이 조금 더 좋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아기가 이제 6살 곧 되는데 네네네.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좀 같이 이제 학군이 그래도 좀 있는 발산이 아니라 마곡역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곡역? 이제
우장산 힐스테이트 쪽. 아, 그쪽에 우장산 이제 힐스테이트. 아니, 그쪽을 좀 같이 비교해서 보고 있긴 했거든요. 아니, 아유, 마곡이 낫죠. 그래도. 우장산 힐스테이트보다는. 아, 네네. 마곡이 낫고, 근데 이제 그 6, 7단지 말씀하신 거잖아요. 마곡나루역에. 6, 7, 8, 9, 뭐 14, 15 이렇게 그 마곡역 주변으로 보고 있긴 아, 했 다 보고 계세요? 예, 예. 뭐 13단지도 있고 힐스테이트도 있고, 그죠? 네. 그쪽도 괜찮아요. 민간 아파트들도. 금매 나오는 걸 계속 네이버로 엄청 보고 있는데 네네. 지금은 금매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마곡도 지금 이제 워낙 기업들도 많고,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많이 오르긴 했는데, 딴 데도 마찬가지로 다 올랐어요. 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바로 준비를 좀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네네네. 제가 설득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너무 전세가, 이게 갱신 안 한 거예요? 갱신을 했어요. 두 번째 지금 갱신이거든요. 아, 그 두 번째 갱신이면은 뭐, 집주인한테 얘기하면은 3개월 이내에 나가실 수 있잖아요. 한 달 이내에. 아, 네네. 예, 미리 얘기하시면은,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어차피 토지거래 허가로 들어가시면 목동 쪽도 괜찮긴 한데, 목동도. 목동도 네. 저는 이제 생각해보고 있었는데 와이프는 지금 이제 생활 반경이 이제 좀 너무 편하다. 편하긴 해요, 맞아요. 예. 직주 근접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좀 편한 것 같고 저도 사실은 맞아요. 공항철도로 이동하는 게 좀 편한 게 있기는 맞아요.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애들 나이가 어리죠? 6살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기가 크고 하면 또 학군지도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마곡에 계시다가도 목동으로 많이들 넘어가세요. 네, 그런 고민을 주변 이제 학부모분들이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당장 저희도 그런 생각까지는 아직은 못 하고 있어서 네네. 그래서 뭐 네,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 상황. 조금 더 장기로 보시면, 근데 이제 목동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워낙 불편하니까, 옛날 아파트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감수하시고 하겠다고 하면은 뭐 저는 목동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네. 그럼 두 개 같이 좀 고려해보고 네네. 네, 빠르게 좀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네. 지금 자녀가 어려서 이제 좀 학군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으신데, 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학군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강해져요. 특히 여자들은. 네네. 네. 그런 생각을 네. 이제 좀 서로 같이 하면 좋은데, 예. 와이프는 그냥 학군보다는 좀 환경이 좋고, 그냥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이 이제, 비슷한 환경에 그러니까. 있는 친구들이 같이 있는 곳을 더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생각인데, 네네. 이제 한 6, 7년, 7, 8년 지나면 또 생각이 확 달라져요. 알겠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보고 목동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네, 이거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 말을 잘 들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이게 확 바뀌더라고요. 유부남으로서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잘 설득해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계속 라이브 시청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직 학군지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 이제 초등학교 이제 좀 3, 4학년만 돼도 아, 그래요? 확 바뀌어요, 진짜. 욕심이 생기는군요. 확 바뀌어요, 학군에 진짜. 대한 욕심이? 네, 엄청나요, 엄청나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그래서 이제 많이 학군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경험해보니까. 근데 마곡이 살기엔 진짜 좋아요. 공원도 많고. 학교도 깨끗하고 일단. 깨끗하고 평지고. 평지고. 근데가 많진 않아서. 얼마 전에 성남 쪽 구시가지 이제 재개발 수진 1구역이라는 이런 좀 갔다 왔거든요. 네. 와, 근데 진짜 거기는 이제 완전히 이제 구릉지잖아요. 완전 산성 포레스트와 갔다 왔는데 단지를 들어가 봤는데. 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계단. 아니, 나쁘진 않은데, 이제, 그래서 평지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근데 이제 마곡은 이제 장점이 평지잖아요. 이제 쫙 평지.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되는 데라. 근데 그런 평지가 이제 진짜 중요하다. 예전에 옥수동 제가 이제 막 데리고 가면은 막 사람들이 다 기겁을 했던 달동네 옥수동. 그것도 언덕이에요. 저도 옥수동도. 평지가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목동, 마곡은 다 평지니까. 딱 정해져 있는 것 같긴 해요. 서울의 핵심적들은 딱딱 몇 군데. 마포, 목동, 강남 어디. 성수동 이렇게 하고. 성수동. 정해져 있긴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서도 이제 또 잘 빈틈을, 타이밍도 그렇고, 또 시기적으로도 어쨌든 그렇고, 이제 그런 물건도 그렇고, 빈틈을 잘 찾아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올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남 재건축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거. 그 타이밍만 또 잘 잡았으면 뭐 한 10억 정도, 10억 이상을 확 벌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 환경과 돈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맞아 떨어져야 좋은 갈아타리가 되는데 어렵죠. 내 돈이 안 맞거나 네네. 내가 판단을 조금 잘못하거나 그렇죠. 미스하거나 하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진짜로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보는 것도 저는 진짜 추천해요. 돈을 좀 들이더라도 다른 사람 전문가의 의견을, 그러니까 좋은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지 않겠냐. 왜냐면 그게 어떤 선택에 따라서 이게 몇억,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해보십시오. 한테도 가보고 상담 안 하잖아요, 근데. 진군이 형한테도 가보고. 근데 상담 안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담을 안 한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지, 뭐. 못 하는 거죠. 왜냐면 갑자기 또 세금이나 이런 것도 관련해서 뭐. 아니, 말은 안 한다고 하지만은 못 하는 거죠, 뭐. 못 하는 거죠. 시장 상황 뭐 네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이런 상황이고요. 공급 네. 대책은 나왔고 네네. 하반기 시장 좀 어떻게 네. 보세요? 공급 대책 아무 의미 없다. 예, 없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지방 살리는 정책들도 아무 의미 없다. 그죠? 네. 예, 아무 의미 없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전세 월세는 오른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금리가 인하될 조짐이 보인다. 그죠? 다섯 번째는 돈이 엄청나게 풀리고 있다. 미친 속도로 풀리고 있다. 돈 또 준다. 돈 또 준다. 돈 더 풀린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상법 개정안의 노란봉투법 때문에 기업들은 점점 힘들어진다. 자영업들도 힘들어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거주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거주 비용. 거주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전세 월세가 오른다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더 벼락거지 된다. 2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 예. 월세가 25만 원 더 오른다. 실제로 월세가 25만 원 더 오른다.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월세가 25만 원이 더 오른다. 만기 되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가급적 이제 잠잠할 때 하셔라. 지금 부동산 돌아다니니까 되게 부동산에서 대환영을 해요. 지금 조용하니까. 조용하니까.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럴 때가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뿌뿌. 어떤 분이 네. 설국열차 얘기하시던데. 어떻게 보여? 설국열차. 앞칸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수면 밑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전화통화 하시는 분들 보셨겠지만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다 이제 이게 표출화가 안 됐을 뿐 이게 어느 정도 표출화가 되면은 이제 또 갑자기 또 이제 급등 장세가 펼쳐질 수도 있다. 근데 그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진짜로. 원하는 게 아니다. 근데 지금 모든 게 그런 환경을 지금 누가 만들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 내가 만들고 있냐? 거죠. 누가 만들었어요? 정책이 정부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환경들을. 나는 그거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나도 급등하는 걸 원하지 않고 다만 거래가 그냥 활발하되는 걸 원하는 거지. 이런 급등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면은 이렇게 급등하고 양극화가 벌어지면은 그 우리나라가 안 좋아지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된들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베네수엘라 된다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되는데 내가 좋다고 박수 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심정이에요, 진짜. 탑승하셨잖아요. 노하우 방주에. 다른 분들보다는 준비 세팅을 해둔 거죠. 미리미리. 준비 세팅을 한 것뿐이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베네수엘라 되면은, 국격이 추락하면 안 좋죠. 나중에 또 우리 애들도 살아야 되는 나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목소리를 좀 강하게 내고 있다.